안녕하세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강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대개 이제 지식, 기술, 태도를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을 조금 더 정의해 보면 첫 번째 필요, 그것은 그 상호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결사체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고 되게 사업체와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입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임 승차를 허락하지 않는 규칙.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사체로서 상호적인 필요, 사업체로서 목적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팀으로서 차이를 인정하고 모임 승차를 허락하지 않는 규칙,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립하고 오는 과정에서 구성과 함께 높여나가는 것, 이게 성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주제, 어떻게 협동조합과 같은 팀을 만들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음을 먹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결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의기투합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결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는 단계겠죠. 그래서 팀을 구상하는 단계이고 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통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미니멈한 밸류를 가진 프로덕트, 그래서 MVP라고 정의하는데요. 최소 기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반복 개선하고 실현해보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의 반응을 살피면서 고객 친화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 세 가지, 팀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사체에 대한 이해, 사업체에 대한 이해, 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이 6가지 단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나가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우리가 경영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기업과 조금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이해, 첫 번째 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 기업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힘에 의한 지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죠. 근데 이게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계급에 의한 통제의 시대, 즉 군주가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농민이 있고 이런 단계. 군주가 힘이 크지 않더라도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나는 아래서 태어났어와 같은 이런 권위들을 빌려서 힘을 갖는 단계죠.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계급이 사라지고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전환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조직을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경영이 새롭게 합리, 이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거, 목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윤, 혁신, 경쟁 이런 단계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은 되게 이런 목표를 세우고 경쟁의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영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목표 지향적인 조직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한계에 다다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과거 돈을 많이 벌던 기업과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GE와 같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뭐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이 기업 경영에서 큰 성과를 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와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회장님이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자유롭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단계로 기업 경영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최고 책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 일하는 방식으로의 기업 경영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기업 경영의 권한을 위임하고 참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일하는 자치와 자율의 단계로 조직 경영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의 조직 경영은 힘에 의한 지배에서 계급에 의한 통제로 경쟁의 목표에서 참여와 권한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과 자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보면 어떤가요? 모두가 리더이고 모두가 리더와 같이 일하는 조직이 성과를 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조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두가 주인이고 조합원이 주인처럼 일하는 조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은 이미 한 150년 전부터 현대 조직 경영이, 현대의 그 기업 조직이 경영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의 조직 경영을 이미 시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좋은 협동조합이 그럼 왜 세상에 많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음에 그림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돈 벌려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디 가서 빚보증 서지 마라. 두 번째는 동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팀으로 일한다는 것 또는 협동조합으로 일한다는 것 또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허가난 동업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말씀하시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발칙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팀으로 일한다는 것,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사공이 많은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공이 많은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까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협동조합의 경영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업 경영의 미션, 비전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션과 비전을 함께 합의한 동료들이 결사하고 결심하는 단계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해 나가는 거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팀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으로 일하는 것은 반드시 혼자 일하는 것과 같이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같이 일하는 것은 초기에는 서로를 사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진에 빠지기도 하고 변화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성과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팀으로 함께 일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성과가 나지 않는 단계를 우리가 가짜 팀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성과를 내는 단계, 이거를 진짜 팀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팀을 경영하려고 하면, 즉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 이행의 기간을 짧게 하고 부진의 깊이를 작게 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카페에 모여서 5분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 커피숍 같이 해도 좋겠다. 근데 이게 커피가 너무 맛이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커피를 같이 만들어 보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사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쭉 해나가는 단계인데,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 사람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되잖아요.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즉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함께 팀의 비전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오히려 이 가짜 팀의 단계를 넘어서 진짜 팀의 단계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로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초기에 결사하고 결심하는 단계들을 길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우리 팀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단계를 반드시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우리가 가짜 팀의 단계, 그래서 페이크 팀의 단계라고 하고, 우리가 이 페이크 팀의 단계를 넘어서 리얼 팀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수업 듣는 분들, 교육 듣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팀은 가짜 팀의 단계인가? 진짜 팀의 단계인가? 만약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짜 팀의 단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팀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협동조합 경영, 팀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경영하는데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 동안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성과를 내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또 너무 이런 것들 생각하다가 갈등 속에서 팀이 또
실제로 창업을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찾는 게 또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좀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미션, 비전, 팀에 대한 이해를 얘기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 이제 생각해 볼 주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공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짜 팀의 단계를 넘어서 진짜 팀의 단계로 전환하고 진짜 팀이 되어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경영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과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은 같을까 다를까? 라고 하는 주제이고, 만약에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되고요. 다르면 다르게 운영해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과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걸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과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은 같을까 다를까? 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을 동원하고 체계화하는 시스템 또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합리적인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는 게 경영이라고 말한다면,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조치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그 영어로는 plan, do, check, act라고 표현하고 줄여서 PDCA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주식회사 기업이든 협동조합 기업이든 기업을 경영한다 할 때는 누구든 다 플랜하고 do하고 체크하고 act하는 과정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과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이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과 협동조합의 기업의 경영은 98%는 같고 2%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다른 2%를 찾고 경영에서 구현해 보는 것, 이게 성공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경영하는 비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다른 두 가지가 뭐냐? 그럼 같은 98%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라는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는 거니까 같겠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도 같을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이 다른가? 저는 두 가지가 다른데요. 98%는 같고 2%가 다른데,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 다른 거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기업 경영은 그것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높여 나가는 게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면, 이게 주식회사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틀리지 않다면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협동조합 기업이든 주식회사 기업이든 무엇이 중요해요? 매출이 중요하니까 매출을 그대로 두고요. 이윤을 왼쪽 편으로 넘겨서 이윤이 왼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매출에서 주주에게 돌아갈 이윤을 줄이고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
비용을 드리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협동조합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이 이윤을 목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경영한다면 협동조합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이라고 말하는 인건비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수칙 가격을 줄이는 것, 소비자 협동조합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돌려주는 것, 이런 것을 협동조합 기업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한데요. 이 매출은 주주에게 돌아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출이 아니라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목적, 수단, 실현으로서의 매출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르냐? 절차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절차가 다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회사 기업의 경영은 또는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은 폴란드 체크 액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주식회사 기업은 플랜하는 과정, 누하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한 칸에 결정합니다. 다만 실행하는 과정은 길죠. 그래서 한 칸에 결정하고 세 칸에 집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협동조합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 칸에 결정하고 한 칸에 집행하는 기업인데 한 칸에 결정하고 세 칸에 집행하나 세 칸에 결정하고 한 칸에 집행하나 결과는 같죠.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거는 주식회사 기업은 주주, CEO, 노동자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속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걸 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협동조합 기업은 조합원이 이사회를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가 경영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경영자와 노동자의 노동을 관리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주식회사 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기업의 거버넌스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효율적이지 않지만 우리 협동조합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적인 가치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효율이 좋은 가치인가 민주가 좋은 가치인가? 대답하기 어렵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좋은가 어머니가 좋은 것과 묻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둘은 차이가 있는 사업 조직이고, 그래서 주식회사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칸에 결정하고 세 칸에 집행해요. 왜? 미션 비전 계획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회사의 주주와 CEO가 세운 거고 나는 그것을 단지 수행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만 집행에는 많은 시간이 발생하는 거고, 거꾸로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미션, 비전, 계획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대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협동조합 기업의 결정은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왜 협동조합 기업이 어렵고 경영이 어렵냐면 마치 세 칸에 결정했는데 집행도 세 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합원 6명은 찬성하고 4명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했어요. 협동조합 기업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투표를 했더니 6명은 찬성하고 4명은 반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결정은 가결인가요? 부결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가결이죠.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면 조직은, 협동조합 기업은 그것을 결정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돈을 잘 벌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명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라, 내가 이래서 하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함께 참여해서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게 따르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르는 거죠. 책임은 누구에게 따르나요? 경영자에게도 따르고 함께 결정한 나에게도 따릅니다. 만약에 경영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조직 경영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직의 대표가 되면 될 수 있잖아요. 거꾸로 다시 물을 수 있어요. 6명은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4명은 함께 결정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이게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을 줄여 나가는 것, 그런 게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보는 역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이야기지만 정리해 보자면,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의 경영의 차이를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협동조합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협동조합 그 자체에 대한 이해, 팀에 대한 이해, 목적 실현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 3가지를 이해하고 꾸준히 조직원과 팀원과 조합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토론과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협동조합 기업과 주식회사 기업의 차이와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